안녕하십니까. 장판 정담 시간입니다. 장판은 장애인판의 준말인데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의 장판 정담 프로그램은 장애인 당사자가 무장애 일상생활을 위한 이야기나 각자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 다양한 정보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DJ를 맡은 저는 김진철 건축사입니다. 그동안 김진철의 편의시설이라는 주제로 지난번에는 장애인 접근권 중에 공공시설이나 일반 건물의 이용에 대한 얘기를 했지요. BF 인증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적합성 확인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장애인 편의시설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매개시설과 그리고 내부 시설의 일부를 좀 알아봤었는데요. 오늘도 같이 참석해 주신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욱 대표님과 최덕헌 부장님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편의시설기술원에서 대표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진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원시 장애인 편의기술지원센터 최덕헌 부장입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반갑습니다. 요번 가정의 달을 맞아가지고 어떻게 행사 같은 걸 계획하시는지요? 저는 한 달 전부터 이렇게 가정 계획을 좀 세웠는데요. 저희 큰 애가 왜 수험생이다 보니까 따로 어디는 가지 못할 것 같고요. 집에서 열심히 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장님은 좋은 계획 네.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아직 솔로다 보니까 일단 부모님을 모시고 가까운 곳에 가서라도 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실록의 계절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전 시간에 이어서 편의시설 그 기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오늘도 저는 BF 인증을 심의를 하다 왔는데 에피소드 좀 한 가지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진욱 대표님은 BF 컨설팅 관련된 거라든가 최덕헌 부장님은 하시는 일에 관련된 에피소드 같은 거 없을까요? 저는 하다 보니까 이 BF 인증이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불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이게 보통 다른 인증에 비해서 긴 시간 때문에 건축사님들 아니면은 발주처라든가 그에 관련된 분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이준욱 대표님 에피소드 같은 거 없을까요? BF 인증을 받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요. 실제로 이제 인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심사 심의를 진행을 하고 나서 의견이 조금 생각지 않게 많이 나온 경우에 인증을 취소를 하고선 다른 기관에 이렇게 접수하는 사례가 간혹가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편법이긴 한데 이런 거를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기준은 다 활자화돼서 나온 거잖아요. 기관별로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동일한데 평가하시는 분들마다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느 기관에서는 이거는 봐주는데 어느 기관에서는 이거는 허용이 안 된다. 이런 경우가 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성 평가가 많아서 그렇다. 이게 네, 다 맞습니다. 네네. 수치화된 정량 평가로 가야 되는데 네네. 그런 불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개선이 돼야 될 텐데 지금 한국장애인개발회에서 그거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가중치랄지 아니면 기준에 넣고 빼야 되는 그런 것도 좀 연구 좀 하고 있다는데 네네.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저도 바람입니다. 좋은 결과 나와서 제도에 반영이 됐으면 좋을 것 최덕헌 같습니다. 부장님은 네. 이 일 하시면서 무슨 네. 적합성 확인 업무 같은 경우는 BF하고 반대로 협의 기한이 상당히 짧습니다. 보통 저희 쪽에 협의가 들어오면 2에서 3일 정도 안에 이제 협의를 마쳐야 되는 법을 설치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되는 도면이든 현장이든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치 기준을 적용할 때 100% 적용을 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시간에 촉박하고 민원인에 대한 어떤 의뢰라든지 이런 것들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민원이 들어오면 그만큼 또 빨리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조금씩 놓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는 최대한 어쨌든 기준을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된 이런 일들이 좀 하루빨리 여러 분들 아니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분들까지
이렇게 좀 응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좀 빨리 좀 모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그 매개 시설은 다 정리를 한 번 해봤고요. 오늘 이제 웬만한 걸 다 정리를 해야 될 텐데 그 우리 두 분 좀 서둘러서 좋은 말씀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 계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오늘 이준욱 대표님부터 한번 계단의 그 주요 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계단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유효폭이 확보가 됐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유효폭이라고 하면은 그 구조물과 구조물 사이 또는 손잡이가 설치가 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손잡이가 손잡이 사이의 유효폭을 1.2m 이상 확보가 되어져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이 계단 손잡이 그 핸드레일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저 학교 다닐 때는 이게 굉장히 커서 이 손을 잡고 제대로 힘을 줄 수가 없었는데 이 기준이 3.2cm, 3.8cm 그 정도의 그 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성인들이 꽉 잡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두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최덕권 부장님 그 핸드레일의 높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 좀 네. 해주시죠. 저희 일반 사람들은 핸드레일과 이 계단에 설치된 난간하고 헷갈려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 예. 난간 같은 경우는 1.2m고요. 그러니까 손잡이는 보통 800에서 900 사이, 85c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굵기는 32에서 38 파이. 우리 손 딱 맞는 잡으면 딱 들어오는 그 굵기거든요. 예. 그래서 수평 이제 시작하고 끝 부분에 손잡이에는 수평 30cm를 빼서 이제 둥글게 마감을 처리해서 이제 찔리거나 이런 것도 방지를 할 수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수평 뭐 내민 길이 뭐 네. 수평 내민 수평 손잡이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본적으로 그 위에 우리가 층수라든지 위치를 알 수 있는 점자 표지판을 부착하게 돼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거네요. 그렇죠. 이제 경사 부분에 부착하기보다 수평 부분에 부착을 해야 시각 장애인들이 인지하기에 더 편하겠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난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난간 같은 경우도 어린이 관련 시설 또는 청소년 관련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들이 그 난간을 타고선 올라갈 위험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BF 인증에서는 그런 청소년 관련된 시설 같은 경우는 난간살조차도 세로 쌀로 해가지고 밟아서 올라갈 수 있는 위험성을 제거하는 걸로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꼭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럼 이준혁 대표님 그 내부 경사로 2.4 경사로에 대해서도 좀 정리 좀 해주시죠. 경사로의 설치 기준은 단차의 높이가 15cm 이상이 나거나 경사의 길이가 1.8m 이상일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를 하는데 그 경사로에는 반드시 양측면에 손잡이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실내에 설치되는 경사로에 대한 기준은 경사 기울기가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근데 BF 인증에서는 1:12 경사로일 경우에는 실제로 수동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혼자서 경사로를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들다 보니까 1:18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시작과 끝 부분에 수평 참이 좀 있어서 그 휠체어 사용자가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쓸 때 그런 공간적인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럼 최덕권 부장님 그 승강기에 대해서도 마저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설치 기준에서 논하고 있는 승강기가 이제 내부 시설 중에 마지막 항목입니다. 그래서 승강기 내부 크기라든지 그리고 조작반의 높이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승강기 관리 기준에서 나오고 있는 표준이 있습니다. 기성품으로 많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승강기 전면에는 가로 세로 1.4m 정도의 이제 활동 공간이 필요하고요. 호출 버튼 앞에는 저명 블럭을 설치하고 층수등, 목적지를 음성으로 안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승강기를 이렇게 들어가보면 그 안쪽 벽에 거울이 보통 붙어 있는 경우가 많던데 그 거울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네, 장애인 승강기 같은 경우는 우리 내부 바닥 면적이 확보가 되는데 예전 승강기 같은 일반 승강기 같은 경우는 좁습니다. 그래서 휠체어가 만약 이용을 한다면 그대로 직진 방향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안에서 회전을 못하기 때문에 좁아서. 그때 이제 예. 거울을 보고 뒤에 상황을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거울은 휠체어 사용자가 회전하기 어려운 경우 그 거울을 보고 그 문 열리는 쪽에 뭐 층수나 이런 걸 문 열림 같은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은 또 전동 휠체어 많이 이용하시다 보니까요. 예, 예. 전동 휠체어는 기본적으로 현재 승강기 안에서 회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거울을 보면서 이제 후진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아, 그렇겠네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으로 내부 시설은 정리 좀 하고요. 다음은 가장 이게 좀 그 이슈도 많고 말도 많고 사용자들의 불만도 많은 그 위생 시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생 시설은 보통 뭐 화장실, 세면대 그리고 이제 뭐 샤워실이라든가 욕실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시설들을 말하는데요. 제일 큰 문제가 그 장애인 화장실이 바깥에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독립형이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 일반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 안쪽에 있는 그 장애인 화장실이 있어서 독립형과 그 내부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차이는 뭔가요? 이진욱 대표님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은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하면은 중증 장애인 분들이 많이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시는데요. 실제로 이용을 하실 때 혼자서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활동 도우미를 하시는 분들과 또는 그 가족분들 아니면은 보호자분들하고 같이 도움을 받으면서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 화장실 안쪽에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져 있는 경우 이게 그 활동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성이 다르다. 장애인분은 남성인데 활동 도움을 주시는 분은 여성이다라고 하면은 일반 화장실에 같이 들어갈 수가 없으세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깥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장애인 화장실을 많이 선호를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몇 년 전에 그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가면은 그 일반 화장실을 들어가서 그 안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더라도 바로 독립형으로 이렇게 편하게 이성 보호자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 시설이 다 돼 있어서 그런 이유가 때문에 있었군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 안내 표지판에 그 뭐 점자 표지판도 있고 그리고 전면에 뭐 그 점자 점형 블록이라고 그러죠. 점형 블록을 두 장을 뭐 설치하게 돼 있고 그럼 이 화장실은 어떻게 그 장애인 화장실은 휠체어 사용자만 이용하는 겁니까? 시각장애인도 같이 이용하는 겁니까? 어떻게 구분을 하겠죠? 하죠. 최덕권 부장님 얘기 좀 네. 해주시죠. 그러니까 점자 표지판은 한글과 점자 표시가 같이 표기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장애인 유형이 그 중복 장애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지체 장애인 플러스 시각 장애인. 그러니까 같은 장애인 중복으로 가지고 계시는 걸 이제 보면 이제 점자 표지판도 그에 따라서 같이 표기를 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요새 그 BF 인증을 회의 같은 걸 하다 보면은 화장실 크기 문을 뭐 1.2m로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던데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출입문의 유효폭,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유효폭은 900mm 0.9m 정도로 알고 있는데 1.2m는 어떤 기준으로 나온 건가요? 대표님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은 일반 휠체어 같은 경우는 이제 0.9m 이상 유효폭이 확보가 되면은 통행이 가능한데 그 경기용에 사용되는 휠체어 같은 경우는 그 0.9m 유효폭일 때는 통과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 출입구 그다음에 장애인 화장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유효폭을 1.2m 이상 확보를 해야지만이 경기용 그런 휠체어라든가 관련된 그 보장구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통행할 때 이용하는 휠체어하고 경기할 때 쓰는 그 휠체어가 좀 다르다는 네,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럼 제일 큰 그 휠체어 중에 그 뭐 규정 같은 게 있나요? 어느 휠체어는 어떻고 저떻고 이런 기준 제가 같은 게 본 휠체어 중에서 제일 그 큰 규모의 휠체어 같은 경우는 경주용 휠체어. 네, 있습니다. 거기 이제 앞에하고 뒤에 거리가 그렇죠. 그건 길다 길죠. 보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농구할 때 하는 휠체어는 옆으로 이 바퀴가 많이 벌어져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휠체어 때문에 아마 그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이나 이런 체육관, 강당, 체육관 같은 걸 이용할 때는 그 출입문을 1.2m까지 넓히는 걸로 그렇게 늘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동건 부장님 그
대변기 칸막이 안에 잠금 장치가 네. 기준이 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막대형으로 해야 되고 밖에서 그게 사용 중인지 아닌지 그걸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던데 그 뭐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막대형이나 이제 이게 돌려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지체 장애인 중에 손 모양, 손가락이 없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시건 장치를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대형이라든지 이렇게 걸 수 있게끔 하는 게 제일 이제 유용하죠. 예. 그리고 저는 그 사후 관리라는 걸 가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BF 인증을 받고 10년 안에 그 BF 본인 인증을 한 기관에서 10년 안에 한 번 정도 가서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제도를 사후 관리 제도라고 하는데요. 그 장애인 화장실에 가면 그 이제 용변을 보고 그 용변 본 분이 이동을 하죠. 그러면은 그 등 쪽에 붙어 있던 그 광감지식 장치가 작동을 해서 그 이제 물을 싹 빼주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 사후 관리를 가보니까 이게 10개 중에 9개는 다 고장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그 광감지식 장치가 건전지로 저기 운영이 되던데 건전지가 다 되면 운영자가 그걸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 대부분 관리하시는 분들이 모르셔서 그게 그냥 배터리가 다 돼서 그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그렇게 쓰고 계시는 거를 봤는데 여기에 그 배터리보다는 상시 전원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노래 하나 듣고 다음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청곡은 제가 하나 신청하겠습니다. 네네. 그 조영남의 그 제비 글쎄 좀 좋습니다. 5월달하고도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노래 잘 들었습니다. 이 화장실이 그 휠체어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 활동이 좀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꼭 필요한 시설인데요. 좀 아쉬운 점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에 나와 있는 그 화장실 유효 면적이 1.6, 2.0입니다. 그럼 이 정도면 전동 휠체어는 좀 들어가서 활동하기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최덕권 부장님 얘기 좀 해주시죠. 전동 휠체어 자체를 논하기에는 사이즈들이 워낙 작습니다. 예. 그래서 전동 휠체어보다는 수동 휠체어 위주의 지금 공간들이기 때문에 1.6에 2.0 그나마 넓힌 사이즈이기는 합니다만 전동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이용에는 좀 한계가 따릅니다. 예, 맞습니다. 이 1.6에 2.0도 그 기준이 좀 이거보다 더 작았던 것을 넓힌 거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장애인 화장실에 그 비상시 아니면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많습니다. 뭐 비상벨이라고 해서 뭐 바닥에 만약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도 작동할 수 있게 누를 수 있게 그런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변기에 앉아서도 누를 수 있는 그런 비상벨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양쪽에 용변 보시는 분들이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직 손잡이, 수평 손잡이 등등등등 많은 시설이 집약돼 있어서 앞으로 이 대변기 이쪽에 대한 위생시설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소변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그 소변기에 보면 그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 이진욱 대표님 소변기 손잡이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소변기 손잡이 같은 경우는 뇌병변 장애인 분이라던가 아니면 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몸을 기대서 용변을 보실 수 있게 소변기에 옆에 이제 손잡이를 설치하는 그런 형태로 그 설치가 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화장실 바닥이 미끄럽다 보니까요. 소변기에 대한 손잡이는 출입문에서 가장 가까운 소변기 쪽에다가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손잡이가 그 출입문에 가까이 있어야지만 시각장애인들도 여기가 화장실 소변기구나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는
그 소변기 그 손잡이를 보면 양쪽에 이제 이렇게 수평 손잡이가 있고요. 중앙 부분에 가슴을 기대는 장치가 있는데 저도 그걸 그 이를 볼 때 소변을 볼 때 그걸 쓰면 굉장히 편하게 뒤처리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 장치 사용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면대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면대는 그 모양에 따라서 단독형이 있고요. 뭐 카운터형이 있고요. 그리고 체육시설에서는 샤워기를 부착한 그 세면대가 또 필요하기도 하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세면대 앞에는 그 거울이 여러분들 뭐 사진 같은 데 많이 봤겠습니다만 경사진 거울을 많이 15도 경사진 거울을 설치를 해서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온수, 냉수 그 점자 스티커 같은 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런 그 수전이라고 그러죠. 수도 꼭지에 붙이기도 하던데 이 세면대 이런 기준에 대해서 최덕호 부장님 좀 정리 좀 다시 한번 해주시죠. 세면대 같은 경우는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게끔 하부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카운터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깊이 45, 높이 65, 최상단이 85까지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울의 높이도 이제 바닥에서 90cm부터 시작을 해서 달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경사형 거울이라는 것도 우리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서는 휠체어 사용자도 경사형 거울보다는 전면 거울을 더 선호를 한다고 합니다. 뭐 보기에는 그게 더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경사형 거울은 휠체어 사용자분이 잘 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제 비장애인들이 혹시 이 화장실은 뭐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다 같이 쓸 수 있는 맞습니다. 거니까 예, 비장애인 분들은 좀 많이 불편할 수 있어서 오히려 전면 거울이 낫다는 생각이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샤워기가 붙은 세면대를 원하는 그 체육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 중에 그 운동을 하다가 그 약간의 충격으로 인해서 그런 뭐 좀 실수를 한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이 한해서 이 세면대 샤워기를 부착하는 걸 원하는 그런 체육 시설도 많이 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욕실과 그 샤워실 그 샤워실을 가려면은 탈의실도 있어야 되고요. 이쪽에 대해서 이진욱 대표님 좀 정리 좀 한번 해주시죠. 일단은 샤워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탈의실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예, 같고요. 예. 예, 탈의실에 접근을 하더라도 탈의장이 또 이제 막혀져 있는 구조로 설치가 되어져 있으면은 실제로 휠체어 타신 분은 탈의를 해가지고 옷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부 공간이 확보된 그런 탈의장이 최소 1개 이상은 설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왜 샤워장하고 탈의실 사이에 물턱을 넣어가지고 그 2cm 이상의 단차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휠체어 이용자분들을 위해서 무단차로 조성을 하고 만약에 물이 넘치는 것을 좀 위험스럽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은 거기 앞에다가 트렌치를 설치해가지고 예, 물에 대해서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아유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안내시설을 가야 되는데요. 안내시설 가기 전에 우리 최덕훈 부장님 좋은 노래 하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 요즘 핫한 노래이긴 한데요. 그렇습니까?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를 신청합니다. 아유 예 좋은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수원 공동체 라디오 소온 FM의 장판 정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어서 위생 시설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요. 마감하기 전에 보통 장애인 화장실에 이렇게 이용하려고 열어보면 청소 그런 게 많이 용품이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참 많이 속이 상하던데 우리 그 대표님하고 부장님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요? 일단 구조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 구조일 때가 이제 일반 화장실 안에 설치할 때보다 오히려 더 활용도를 창고 형식으로 쓰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예. 일부러 잠가 놓고 관리자들을 이용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그게 이제 구조가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면 또 아예 잠가 놔서 쓰는 사람들만 쓰게끔 이게 관리가 안 된다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청소용품 그 사이에서 일을 보려면 참 자괴감마저 들더라고요. 제가 2011년부터 한 5년 동안 예. 매년 그 사용 승인난 건물에 대해서 제대로 사후가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 전수조사를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실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비율을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사용 승인 나고 나서 딱 1년 뒤에 가서 점검을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랬더니 실제 설치율이 한 60%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개 중 한 곳은 관리를 못 하고 있어가지고 창고를 이용한다던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용품 보관을 한다던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장애인 화장실임에도 불구하고 휠체어 타신 분이 거의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화장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참 아쉬운 일입니다. 예, 그러면 위생 시설 이제 넘어서 이제 안내 시설. 안내 시설은 보통 이제 뭐 그 시각 장애인을 위한 그런 점자 블록이라든가 아니면 청각 장애인을 위한 그 사인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경보 및 피단 설비 중에 음성 전멸 유도등이라고 해서 시각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을 같이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 안내판은 보통 촉지도식 안내판이라고 그래서 보통 건물의 중앙 주출입구 주출입구 보통 오른편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높이는 얼마나 되죠, 최덕권 부장님? 1.5m 우리 점자 표지판 붙는 높이에 보시면 되고요. 예. 그 방향은 우리가 보통 출입구 진행 방향, 정면 방향에 같이 부착을 하시면 되거든요. 부착형이 있고 이동식형이 있습니다. 이제 BF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부착식을 더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동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갑자기 뭐 행사할 때라든가 아니면 뭐 보행에 장애가 되면 그걸 치워버리니까 이제 부착형을 그렇게 요구를 하던데요. 그런 문제가 좀 있었군요. 그리고 그게 이제 아무래도 촉지도식 안내판이면 시각장애인 관련 그 시설이기 때문에 그 바닥에 점자 블록하고도 관계가 되겠네요. 점자 블록도 좀 아울러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우리 법에서의 점자 블록은 각 실 안에 예를 들어 화장실 앞에 점자 표지판이 벽에 부착이 되고 이제 내부에 이제 앞쪽에 30cm 이격해서 점자 블록 2장 정도 설치되는 실내에 설치되는 점자 블록들이 있고요. 그 실외에 설치되는 점자 블록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도로나 교통 시설에서부터 우리가 사용하고자 들어가고자 하는 건축물의 주출입구까지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예. 여기에 설치되는 거는 선형 블록이라고 해서 이제 길쭉길쭉하게 생긴 블럭을 말합니다. 예, 시각장애인들이 흰 지팡이로 이렇게 두들기면서 갈 수 있는 예, 케인이라고 유도를 하는 하죠.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길쭉길쭉한 건 선형 블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동그란 점이 36개가 박힌 건 이제 점형 블록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노란색으로만 하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 틀리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던데요. 이준영 대표님 외국 많이 갔다 오셨죠? 외국 경우도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실제로 그 노란색이 아닌 뭐 다른 색상으로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한데 실제로 그 점자 블록이라고 하면은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편의 시설이잖아요. 예. 그 시각장애인 분들 중에서 약시 분들이 가장 인지하기가 용이한 색상이 어쩌면 노란색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노란색으로 설치하는 걸로 설치를 하고 있고요. 건물에 보시면은 노란색이 아닌 뭐 스테인리스 제품이라던가 석재, 검은색 석재 이런 것들도 많이 설치하시는데 실제 이제 인지가 잘 안 되고요. 또 그 재질 같은 경우는 또 미끄러울 수 있는 재질이다 보니까 부적합 제품으로 현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건축주분들은 그 미관상, 디자인상의 이유를 들면서 이제 노란색보다는 아까 말한 검은색, 눈에 오히려 잘 안 띄는 색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그 KS 코리아 그 스탠다드에서 정하고 있는 게 노란색이면서 고강도 콘크리트를 쓰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실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건 그 자기질 타일 같은 걸 쓰던데 그 규격에 대해서도 좀 이진욱 대표님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은 점자 블록이라고 하면은 그 가로가 30cm, 예. 세로가 30cm인 제품을
규격으로 현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규격들은 다 부적합 제품으로 현재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점자 블럭 자체도 이제 재질이 상당히 다양한데 그 미끄럽는 재질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실제로 거기서 그 보행자분들이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사고들이 간혹 발생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인증에서는 외부에는 반드시 고강도 콘크리트 제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실내 같은 경우는 뭐 자기질 타일이라든가 다른 재질 설치도 가능한데 단 그 돌기 나와 있는 부분을 논슬립 처리해가지고 미끄럽지 않는 재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특히 학교 같은데 이런데 가보면 강당 같은 경우에는 그 바닥이 마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설치하기가 어렵다고 그 플라스틱 제품 부들부들한 그 플라스틱 제품을 쓰고 있던데 그게 이제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물이 묻었을 경우에 상당히 미끄럽거든요. 예, 그런 걸 이제 쓰면 안 되고요. 네. 그러면 저기 최덕권 부장님 그 점자 블럭과 그 쪽지도식 안내판은 어떻게 보면 같은 쌍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점자 표지판 벽에 부착되는 점자 표지판에 이제 실명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이제 따라서 바닥에는 점자 블록 2장씩 또는 1장, 그 좁은 곳에는 들어가게끔 돼 있으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세트로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바닥을 지팡이를 인지를 하고 가서 이제 벽에는 손으로 또 인지를 할 수 있게끔 하나의 세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 최덕권 부장님 그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음성 유도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신호등이랄지 아니면 뭐 횡단보도 앞이랄지 아니면 내 위치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분들이 리모컨을 가지고 다니던데 네. 리모컨은 그 어디에서 다 지급을 해 주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음성 유도 장치라고 해서 건축물의 주출입구 쪽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형 블록으로 유도하기가 힘든 곳이나 아니면 짧은 구간에 보통 설치를 하거든요. 그 이제 신호기를 들고 다니는 분들이 누르면 바로 인지가 됩니다. 위치 정보를 전달을 해주거든요. 예. 그런 제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 한번 사용해 봤더니 여기 신호등 위치가 어디고 몇 분 후에 몇 초 후에 작동이 되고 그런 것까지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는 걸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청각장애인 안내 시설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 지체 특히 휠체어 타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시각장애인들보다 이 편의시설 같은데 많이 혜택을 못 받고 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던데 이진욱 대표님 한번 경험 좀 얘기해 주시죠. 청각 장애인분들은 이제 소리를 잘 들을 수가 없다 보니까 예, 예. 그런 거에 대한 안내가 좀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휠체어 타신 분에 비해서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라고 하면은 제일 필요한 부분이 이제 안내 표지판 그런 부분일 것 같고요. 예. 실제로 이제 그런 표지판을 보면서 그 방향에 대한 인지를 한다든가 실에 대한 정보를 이제 인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특히 청각장애인분들이 많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뭐냐면은 주차장에서 정산을 하고 나오는데 차단기가 고장 났어요. 그러면 이제 음성 통화를 해가지고 이제 도움을 받아야 맞죠. 되는데 다 그렇게 하죠. 그분은 정말. 이제 언어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더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네네. 그렇겠네요. 요새 BF 보면 특히 뭐 공중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그 멀리서도 인지할 수 있게 글씨 좀 키우고 그리고 이제 야간에도 눈에 띄게 조명 같은 좀 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쭉 이제 다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이제 화두가 되는 게 발달 장애인을 고려한 그 AAC 보완 대체 의사소통 이런 말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좀 초기 단계로 있던데 초기 단계인데 아마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나 아니면 시설에 도입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음성 전멸 유도기라든가 아니면 시각 경보기는 BF에서 그 화장실하고 샤워실은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청각 장애인을 위한 건데요. 그 시각 경보기 관련돼서 이진욱 대표님 그 설치를 꼭 그 화장실이나 샤워실 말고 다른 데 꼭 설치해야 되는 그런 곳도 있나요? 일단은 그 사람이 이용하는 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각장애인분들도 그 시설 반드시 이용할 수가 있다 보니까요. 만약에 화재가 나거나 정전이 났을 때에는 그 시각공부기가 반짝여가지고 응급상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화장실하고 샤워실만 설치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시에서는 그런 정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평가를 진행을 할 때에는 사면이 막힌 제실자가 있는 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그렇게 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음성 전멸 유도등이라는 게 이제 뭐 소리도 나지만 이제 빛도 이제 팍팍 이렇게 터지면서 그 인지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음성 전멸 유도등은 단순하게 그 밖으로 나가는 그런 픽토그램 보통 출입문 위에 붙어 있죠. 그거 말고도 소리도 나고 빛도 번쩍번쩍 할 수 있는 그런 음성 전멸 유도등을 달게 되어 있죠. 네네. 그게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출입문 보통 그 사람이 나가는 그 픽토그램은 여러 군데 붙어 있던데 음성 전멸 유도등은 여기저기 붙어서 막 소리 나고 번쩍번쩍하면 오히려 헷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님. 네, 맞습니다. 많이 설치가 되면은 오히려 혼돈이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에만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위치는 피난층의 출입문 앞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피난 계단 시작 지점에는 반드시 음성 전멸 유도등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 그러면 저 안내 시설을 마치면서 이진욱 대표님 좋은 곡 하나 소개 좀 시켜주시죠. 네, 요즘에 꽃도 많이 피고 이제 봄의 향기가 이제 물씬 나오고 있는데요. 10cm의 봄 투 러브라는 곡을 어우, 추천드립니다. 다 어려운 노래 같은. 어쨌든 여러분은 지금 수원 공동체 라디오 소온 FM의 장판 정담을 듣고 계십니다. 예, 노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그 이제 매개 시설, 내부 시설, 위생 시설, 안내 시설, 마지막으로 기타 시설이 남았는데요. 기타 시설은 이제 객실 및 침실, 그리고 이제 뭐 관람석, 열람석, 그다음에 접수대, 안내 데스크, 뭐 임산부 휴게 시설까지, 그리고 이제 뭐 그 비치용품까지 있는데 그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객실 및 침실에서요. 요새 그 관광 숙박 시설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호텔 내지는 모텔 이런 곳에서 그 장애인 객실을 많이 비치를 하더라고요.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특히 뭐 어떤 지자체의 관광 그 내부 그 사이트들을 찾아보면 뭐 우리 고장에 그 장애인 분들이 가서 묵을 수 있는 곳들은 어디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곳도 있고요. 식당도 그렇게 안내해 주는 곳도 있고요. 그 제 경험으로는 저도 좀 어디 맛집을 좀 가고 싶은데 그래서 휠체어 타신 분하고 이렇게 같이 가면 휠체어 타신 분 올 자리 없다. 휠체어 타신 분이 오면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이렇게 뭐 신경도 쓸 일 많고 그래서 우리 장사 잘 돼서 오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서 참 아쉽더라고. 여러분들 혹시 그 문체부에서 하는 열린 관광에 대해서 아십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어떻게 그쪽 뭐 업무도 좀 같이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쪽 관련해 가지고 그 실제로 관광 그 지역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예. 네, 강의도 좀 진행하고 있고요. 아유, 네네네. 대단하십니다. 호응도가 좋으셔서 상당히 지금 많은 거를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열린 관광에 대해서 같이 얘기 좀 하죠. 저는 며칠 전에 그 TV를 보니까 그 휠체어 타신 분 두 분이 나와가지고 태백산 그 정상 쪽에 전망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아주 즐거워하시고 그 감회 같은 걸 그 이제 장애인이 되기 전에 장애를 갖기 전에 왔던 그런 소감도 얘기하시던데 그런 것들이 다 열린 관광의 그런 그 업적의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혹시 대표님이 알고 계신 열린 관광 어떤 것들이 있었나 한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열린 관광지라고 해가지고 문체부에서 1년에 한 20개에서 30개에서 정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예. 편의 시설도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서비스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교육도 진행을 하면서 이곳은 이제 열린 관광지니까 모두가 이용이 가능한 그런 관광지다라고 이제 지정을 해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관광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정말로 휠체어 타신 분이라든가 유모차가 단차 없이 접근이 가능하도록 시설 갖추는 것도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서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서비스 마인드, 특히 이제 약자분들이 그 관광지에 방문했을 때
그 특히 뭐 장애인 분들이라든가 뭐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도 계시지만 어르신, 어린이, 여성분들 이런 분들이 방문을 했을 때 어떻게 응대하는지에 대해서도 예, 교육을 통해 가지고 예, 배움으로써 좀 더 이제 질 높은 그런 서비스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자체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 장애인 객실을 그 휠체어 사용자들보다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제가 관광 호텔을 실태 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예. 때마침 나가는데 이제 담당 매니저를 만났습니다. 예. 만나서 들은 말이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관광지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많이 받는 호텔이었거든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애인 객실이라고 해서 선호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인식의 문제인 거죠. 예. 오히려 외국인들은 장애인 객실이 없냐라고 물어보대요. 일반인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더 넓고 화장실에 손잡이가 달려 있어서 편하더라. 오히려 외국인들은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예.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인식의 차이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장애인 객실 하면은 좀 안 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기준에 보면은 객실의 1% 이상, 뭐 관광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3% 이상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BF 기준이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어서 빨리 그 마음 편하게 그 식당이나 아니면 그 이런 숙박시설을 고민 없이 이렇게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만 좀 더 확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뭐 통과 유효폭이라 할지 바닥이라 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기준과 거의 같다고 보여지고요. 관람석 한번 가보겠습니다. 관람석 그러면은 보통 그 극장을 볼 수 있는데요. 전에는 극장의 주로 앞부분에만 장애인석이 있었죠. 최덕헌 부장님 얘기 좀 해주시죠. 극장 그 장애인석. 네, 극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무래도 관람석이 계단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휠체어 사용자의 위치를 장소를 잡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출입구와 가까운 제일 밑에 층 동일 레벨인 쪽에 많이 두었거든요. 예. 지금은 이제 중간에 출입문, 끝에 출입문을 두어서 위에도 올라가서 볼 수 있도록 좀 더 시야가 확보되는 공간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그 휠체어 사용자가 그 초반에 이제 그 장애인 관람소에 갔다가 맨 앞자리에서 그거 보느라고 고개도 아팠고 정신도 없었다 그런 경험담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관련된 규정을 좀 찾아보니까요. 예. 네, 그 장애인 관람석 같은 경우에는 그 관람 공연장에서 그 관람이 가장 용이한 곳 그리고 피난이 가장 용이한 곳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서 이제 보통 보면 앞 뒤로 나누어서 이렇게 네, 분포를 분산 하기도 배치도 하고 필요한 부분이에요. 예. 분산 배치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뭐 한 석당 폭은 0.9m, 깊이는 1.3m 이런 기준들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접수대하고 안내 데스크가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그 옛날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아니면은 은행 아니면 우체국 이렇게 민원 처리하는 곳을 가면 이 접수대 안내 데스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서 이렇게 낮춘 경우가 있던데 요새는 전반적으로 낮추는 그런 경향이라고 그러던데요. 이진욱 대표님 얘기 좀 해주시죠. 과거에는 그 접수대 중에서 한 곳만 이용 가능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주민센터라든가 우체국 같은 경우는 이 데스크가 상당히 많잖아요. 창구도 다양하다 보니까 그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모든 창구에 이용한다는 가정하에 모든 데스크를 다 낮추는 형태로 그렇게 현재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아직도 근데 행정복지센터 가면 이렇게 무슨 그 철갑을 두른 것 같이 잘 얼굴도 안 보이고 컴퓨터로 막고 저 그런 게 좀 아쉬운데 아무래도 행정복지센터나 일반 그런 곳에서는 개인정보를 다루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서서 넘어서 보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주민센터에서 말하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전체는 다 못 낮추고요. 딱 한 군데만 낮추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테러에 대한 위험성이 또 있다 보니까. 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네요. 아쉽네요. 예. 이거 좀 해봐야 될 거. 판매기 및 판매기의 구조 및 설비에서
요새 키오스크가 이게 무인 점포가 많아지면서 그리고 이제 뭐 ATM기도 많고 뭐 저기 그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그 뭐 등본 발급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요. 이 키오스크의 높이가 이게 BF 인증 기준에 있습니다. 0.4에서 1.2. 근데 이 기준을 보통 무인 점포에서는 보통 적용하지 않던데요. 네, 이준욱 대표님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높이가 높은데도 이제 터치 버튼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높이가 상당히 높으면은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상단에 있는 메뉴를 고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최상단의 높이를 1.2m 이내로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키오스크 제품들이 많이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예, 그렇더라고요.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예, 그런 제품들도 예. 많이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그 휠체어 사용자들이나 아니면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이 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점자까지도 좀 제대로 부착이 된 그런 기계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뭐 임산부 휴게 시설이 있어서 뭐 기준 여러 가지 기준을 갖춰야 되고요. 비치용품을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비치용품 뭐 그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아니면 은행이라든가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운동시설에 그 좌식 배구 지주 골볼 골대를 비치하게 되어 있고요. 수영장 같은 경우는 입수 경사로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새 웬만한 그 수영장에는 다 입수 경사로가 있던데요. 입수 경사로가 어떻게 이용이 되나요, 이진욱 대표님? 수영장 내부에 이제 진입하기 위해서 경사로가 있어야지만이 예. 휠체어 이용자 분들도 입수용 휠체어가 별도로 구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옮겨 타가지고 물속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춰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생활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사로를 설치해가지고 모든 분들이 다 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설치가 안 되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 그 시설 같은 경우는 그 수영장 경기장이 국제 경기를 하는 그런 수영장일 경우에는 이 경사로가 설치가 되어져 있을 때는 물 마찰 때문에 기록이 안 나온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영장에는 전부 다 모두가 입수가 가능한 그런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겠습니다. 예,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해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달려왔는데도 이제 마쳐야 되나 아쉽고요. 우리 두 분 그동안 고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장판정담 김진철의 편의시설이었습니다. DJ 김진철, 게스트 이진욱, 최덕헌, 엔지니어 이경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장판정담 많이 청취해 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